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입니다. 안희박김에 붕괴되는 거짓 촛불 정권. 안희박김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거짓 촛불 정권이 미투 운동을 벌이며 여성표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정작 미투 운동으로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 운동권, 386 세력, 거짓 촛불 세력이었고 대표적인 자가 안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대선 과정과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자신들을 공격한 배우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이 나왔고 드루킹의 배우의 김경수가 나왔으며 문재인 씨 아들의 특혜 취업 문제를 거론했던 자들 중에 해경군 김 씨가 나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이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해경군 김 씨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문재인 씨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더욱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재인 씨를 압박하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박원순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가장 잔인하게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이고 광화문과 서울광장의 태극기 텐트는 철거시키고 세월호 텐트를 영화시킨 촛불 주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은 무려 99.13%이며 서울시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대표적인 지방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 촛불 집회를 옹호했고 적극적으로 촛불 집회를 지지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향후 진행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잘못된 비리를 더 파헤치고 불법 여부, 거짓 촛불 집회 관여 여부 등을 계속 파악할 것입니다. 거짓 촛불 세력의 권력 싸움은 이미 예견되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바뀜의 김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문재인 씨 정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촛불 보수로 전락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위원 해촉 사건 이후 연일 인적 청산 등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의 75%가 자유한국당을 비호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꿰뚫고 있는 정신은 비대위원장 김병준이 말한 대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리고 5.18 조사위원 추천조차 하지 못하면서 김대중 정신에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대표적인 보수농객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 추천에서 배제하였고 지만원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김대중 정신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그 정신들은 보수의 적자가 아닙니다. 보수의 적자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 반공 구국 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답방과 관련한 불명확한 입장, 북한 핵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수 정당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고 전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관이 바로 보수 정당의 안보관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중도를 넘나들며 좌파까지 눈치 보는 태도를 가지고는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촛불을 지지했던 촛불 옹호 세력들입니다. 촛불 옹호 세력이 당권과 원내대표 권한을 가지면 그 정당은 완전히 대신의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로고가 북한의 횃불과 닮았다는 지적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애국국민, 태극기 국민이 거짓과 불법 조작 세력인 촛불 세력들과 전면적으로 싸우고 투쟁할 때 촛불을 옹호하고 촛불을 지지했던 세력들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희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책임정치, 희생정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보수우파 애국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연 이들이 반문연대를 거론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탄핵 세력들이고 그것을 김무성과 유승민이 세력을 주도했습니다. 반문연대 전에 책임정치, 희생정치, 개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의 몸으로 600일 이상 불법 임신 감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탄핵 정국의 반역사적, 반대한민국적, 반우파적 행위에 대해 심판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연대를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입니다. 촛불 보수 세력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배신자 세력입니다. 반문연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배신자 연대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연대를 만들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반드시 대신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위기 상황 심상치 않다. 지난 토요일에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오전에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많은 애국국민들이 서울역을 찾아주셔서 문재인 시 정권의 퇴진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외쳤습니다. 서울역 집회 이후 벌어진 행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함성이 광화문을 지나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을 향한 분노의 함성의 지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탈과 시장경제에 대한 침탈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애국국민들이 서울역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제 2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태극기 집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도 연말 호황이 사라졌습니다. 한산한 시장 상가와 서민들의 한탄만 있습니다. 이번 주에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서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급감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8천 원 감소한 60만 원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소득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모두 함께 잘 살자는 구호는 완전히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돈 있는 분들과 돈을 가지지 못한 분들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좌파 정권은 정권을 잡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무려 매년 2만 명 수준인 탈한국자들이 올해 10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가 3만 284명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문재인 시 정권이 헬조선을 넘어 탈한국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을 더 서민으로 만드는 정책이고 어려운 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서민 죽이기 정책입니다. 청년의 알바자리까지도 뺏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지금 한간에는 문재인 문바 탈출은 진흥승이라고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문바라고 고집하는 세력들은 철저한 좌파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바 탈출을 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